오늘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의 핫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암울한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사우디에서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 대표님,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자동차 조립 합작 공장을 건설해서 중동 지역 내 첫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미국에 진출했다, 뭐 유럽에 진출했다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들어왔지만 중동에 진출했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날 체결한 내용인데요. 원래는 별도로 발표할 내용이었지만 사우디 측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투자 포럼에서 이제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차 그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압둘라 경제도시에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 생산 공장을 건립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중동의 첫 생산 기지입니다. 좀 기념비적인 내용인데요. 연간 5만 대 정도의 생산 규모고요. 중동과 이제 북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한 정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진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킹 압둘라 경제도시는 사우디 서부 지역에 들어선 계획도시인데요. 사우디 최대의 무역항 그리고 사우디 제2의 도시인 제다로부터 약 100km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생산한 다음에 해외로 수출하는 이 용이한 지역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동 내의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사우디 국부펀드와 함께 총 투자 규모가 5억 달러 함께 투자를 하기로 돼 있고요. 지분은 현대차가 약 3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중동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런 곳에 합작 공장을 짓는다는 건 정말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허 대표님, 이번에 이제 중동으로의 진출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인프라 확장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동 인구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가 또 여성의 운전 합법화 등으로 이제 중동 시장에서의 이제 자동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이런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중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아프리카까지 이제 아우르는 자동차의 어떤 생산 거점 그런 쪽으로의 이제 도약 발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중동 시장에서 이제 2030년 전후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약 300만 대 돌파 예상인데 이런 좀 확장성을 이제 그 기인해서 현대차가 2030년까지 이제 자동차 판매량을 연간 55만 대까지 이제 끌어올리겠다는 이제 또 계획도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대차 그룹이 그야말로 대를 이어서 중동 신화를 재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정주영 선대 회장이 1970년대 중동에 진출하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분들이 중동에 가서 돈 많이 벌어오셨던 그런 추억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정주영 전 회장의 활약상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정의선 회장이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느껴지는데요. 자, 허 대표님, 완성차 생산 거점을 토대로 해서 현대차가 맡게 될 주요 사업들은 어떤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완성차에 대한 이제 생산 거점 확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래차인 이제 신규차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요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입니다.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이제 첨단 플랜트 수주 확대까지 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요약하자면은 이제 산업 인프라, 그리고 또 완성차 생산, 그리고 또 전기차 수소 에너지 등 친환경, 그리고 또 첨단 플랜트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동 주요국에서 현대차의 대형 첨단 플랜트 수주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외에도 그룹 내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또한 중동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김 대표님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사우디와의 이벤트 이전부터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이미 중동 지역에서 입지를 좀 강화하고 있었는데요. 사우디 아람코가 보유한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장지인 자프라 지역에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천연가스를 정지하는 플랜트 사업을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미 지난 11월에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때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었는데요. 이것에 이어서 중동의 입지를 보다 더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프라 가스 플랜트 패키지 2 사업은 29억 달러 규모의 자프라 1단계 사업에 이어서 연속 수주에 성공을 한 건데요. 이번에도 거의 같은 규모의 사업입니다. 현대건설은 네옴시티의 주거 공간인 더 라인의 지하 터널도 공사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우디의 파디힐리 그리고 사파니아 등의 가스전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현대차가 그야말로 사우디에서 안방을 공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다른 호소식이 있는데요. 자,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요. 현대그룹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하고는 좀 라이벌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작년에 드라마였나요? 재작년 드라마였나?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은 삼성그룹하고 또 이제 현대그룹하고 라이벌 관계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현대차와 삼성이 손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총수가 사업 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역시 이제 굵직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내용부터 살펴보면 이제 삼성 SDI가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2060년부터 32년까지 이제 7년 동안 현대차의 유럽항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이제 공급한다고 23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이런 공급 계약을 맺은 건 이제 이 양사가 이제 처음인데요. 그 동안에는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용 이제 반도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체 개발하면서 이제 약간의 좀 미묘한 갈등이 있었고 더 앞서서는 이제 삼성 자동차 시절 좀 선대의 앙금도 이제 그 동안의 양사의 협력을 좀 방해하는 좀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차가 G90에 이어서 GV90도 이제 전기차로만 생산하겠다는 이제 계획이 발표되면서 좀 배터리 조달처의 확대가 이제 필요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삼성 SDI는 이제 거래처를 이제 추가 확보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현대차는 각형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의 폼팩터 다변화가 이제 가능해지는 두 가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예전엔 라이벌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 현대차를 향한 기분 좋은 소식이 연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현대차의 3분기 실적이 사우디의 햇발 마냥 쨍쨍 쬐고 있다, 맑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들어서 현대차는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26일에 현대차의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실적에서 역시 시장 기대치에 충분히 부합할 만한 실적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사실 이번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중국에서의 판매량 감소 때문에 많이 좀 우려가 됐었는데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거뒀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예상되는 수치는 3분기 매출액 39조 4,800억 가량 그리고 영업이익 3조 4,900억 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매출액은 4.7%, 영업이익은 무려 124.8%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을 북미 시장에서 좀 메꿨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3분기 호실적은 연간 합산 영업이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13조 원 가량을 목표치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추세라면은 연간 합산 영업이익 2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그리고 최근에 그 증권가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요. 실적이 좋은 건 맞아요. 현대차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안 움직인다. 그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역시 뭐 지금 이 연준의 이런 그 긴축 공포인데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 모든 섹터가 그 어떠한 호재도 이제 금리의 공포를 이길 수만큼 이제 큰 모멘텀을 형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술적으로 현대차가 이제 19만 원을 이제 이탈한 라인은 10월 이제 지수 조정, 특히 이제 코스피가 장중 2,350선까지 이탈하는 이제 그 매도세에 따라서 이제 하락한 구간이기 때문에.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세도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단 그 지수가 좀 진정된 후에 좀 탄력성이 높였을 때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가격이 계속 조정일 때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19만 원부터 19만 5천 원 사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했을 때 탄력성을 다시 확보했을 때 접근하는 전략이 더 유의해 보입니다. 예, 탄력성을 키우고 상승 추세가 확인될 때, 모멘텀이 확인될 때 들어가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현대차에 관한 자세한 분석과 전략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현대차와 그리고 이제 중동 수주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시 중동 얘기로 돌아오게 되면 요즘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재건과 사우디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스포일러 코너에서 김호영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히림이 오늘 깜짝 놀랐어요. 상한가로 싹 말려 들어갔는데, 자,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갔을까요? 사실 오늘 오전부터 돌기 시작했는데 뭐 푸틴 심정지설이 돌면서 좀 건강 이상설이 돌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후 들어서 이제 좀 더 신뢰도가 높은 신빙성이 있는 푸틴 심정지설이 돌기 시작하면서 급등세를 더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난주 종목 스포일러 시간에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오늘과 같은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도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우디 관련주는 본래 네옴시티 관련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네옴시티 관련주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와 동일하게 좀 교집합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은 파괴된 도시 인프라를 재건을 해야 하는 것이고,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빈 땅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아예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우크라 재건 관련주도 함께 움직이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한 종목은 역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히림인데요. 지난주 종목 스포일러에서 말씀드렸고, 최근에 폭락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히림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의 마스터 플랜을 설계하는 기업으로 우크라 재건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의 각종 도시들의 도시 설계 작업도 지금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네옴시티 모두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동 관련주, 우크라이나 관련주 모두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종목으로는 SY 역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최근 장세에 비해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역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제작 기업인데요. 모듈러 주택 기술을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에 활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두 종목 모두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 대표님, 여기서 제가 추가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제 장중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망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에 시장이 반응을 했는데, 자, 뭐 네옴시티 관련주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진짜로 사망했다 한다면 그 재료는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 누군가의 사망설을 가지고 호재냐 악재냐를 얘기 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엄청난 스펙타클한 상승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건 관련주들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때부터 재건 관련주가 형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나자마자 발빠르게 우선 재건 관련주부터 다들 관심을 가졌고, 재건 관련 사업들이 하나하나 컨소시엄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컨소시엄들이 다 무마되고 사업도 규모는 점점 커지지만 삽을 언제 떠야 되는지를 확신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망이 만약에 확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장의 휴전은 아니겠지만
이 재건 사업이 좀 더 진행이 빨라지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거고요. 전쟁이 길어진 만큼 사업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사실 뭐 시초가 상한가까지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급등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좀 이제 번외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시 중동 이야기로 들어왔어요. 자,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하면요, 건설 등 인프라 관련주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사우디 순방 덕분에 네이버나 K푸드 그리고 IT 등 새로운 업종 또한 중동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분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신 사우디 수혜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자, 앞서 얘기 나눈 현대차도 포함해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허 대표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관련주가 좀 계속 증가되는 이제 흐름이지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옴시티뿐만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까지 좀 많이 엮일 수 있는 관련주, 즉 건설 관련주들이 역시 좀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SY, 뭐 데모, 히림 이 세 종목이 지금 시장의 탑픽 종목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두 종목은 이제 앞서 잘 설명을 주셨고 이제 데모를 추가적으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이제 건설기계 종합 전문 업체인데요. 이제 굴삭기에 대한 유압 브레이커 그리고 킥커플러 등을 이제 제조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복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네옴시티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좀 추세를 반복을 했었고 이제 최근 이제 지수 이제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같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 좀 기술적으로 이런 그 네옴시티라든가 또 재건 관련주에 접근했을 때의 좀 유의 사항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제외하고서는 오히려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중장기적 추세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좀 단기 좀 소멸성, 즉 간헐적인 이벤트로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이런 관련주의 좀 수익 구간이라기보다는 좀 손실 구간에 있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더 많으실 겁니다. 따라서 이번 이런 좀 좋은 모멘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신정기설든 뭐든 이런 정치적 이슈들로 한번 반등 시세가 준다면 이제 비중 확대라기보다는 이제 비중 축소로 이제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김호영 대표님의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T 에너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S&T 그룹 계열로 석유화학, 석유정제 및 가스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공랭식 열 교환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현지 발전 사업자인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을 상대로 원전이나 석유, 석탄 가스 발전소에 쓰이는 배열 회수 보일러 그리고 공랭식 복수기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최대 원유 기업인 아람코의 공랭식 열 교환기 기업 조달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공랭식 열 교환기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을 찬 공기를 순환시켜서 냉각시키는 설비인데 보통 대부분은 이제 수랭식 그러니까 해수를 이용해서 냉각을 시키는데 사우디와 같은 이런 중동 지역의 물이 귀한 쪽에서는 공랭식 열 교환기를 사용을 합니다. 지난 2월에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서 현지 법인인 S&T 걸프를 통해서 제1공장을 증설하고 제2공장을 신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번 사우디 방문단에 이제 경제사절단에 S&T 에너지가 포함이 됐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안 오르다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고 조금 더 눈여겨볼 건 오늘 시장이 반등했는데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조정 구간 이후 눌린 구간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우디와 중동 이슈 두 대표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